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최혁진입니다. 2026년은 역사적인 원주선언이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원주선언은 1976년 천주교 원주교구 사제들과 많은 양심적인 종교인들,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유신헌법의 반민주성과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양심의 자유를 발표한 선언입니다. 그 중심에는 고 지학순 주교와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계셨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유신 체제 하에서 종교인으로서 국가 권력의 폭력과 인권 침해에 맞서며 종교계가 민주화 운동의 주체로 나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민주주의를 협동생명 공동체라는 생활의 질서로 구현하며 지역 시민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한 사상가이자 실천가입니다. 원주의 민주화 운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군부 독재와 부패 권력에 맞선 정치적 민주주의 운동. 둘째, 생산, 소비, 노동, 금융 협동조합 등의 결사와 공동체를 통해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 경제적 민주주의 운동. 셋째, 민주주의 내재화를 위해 마을 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민주주의 운동이 병행되었습니다. 원주선언이 발표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이 세 가지 과제는 지금 내란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더 강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본사회 실현과 사회연대 경제를 통해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사회의 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풀뿌리 자치민주주의를 일상에서 더 강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등 정교유착 세력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선 오늘의 현실에서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앞장섰던 원주의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해석되고 조명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통일교와 신천지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 수위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총리께서도 얼마 전에 SNS에 사입이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종교로서가 아니라 종교를 사칭하거나 또는 어떻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정교유착 또는 정치에 대한 매수나 뇌물행위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법 개입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김건희, 권성동 등 일부 권력층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개인적 비위의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들의 정치 권력에 대한 조직적인 개입, 대한민국 헌법 질서 자체를 유린하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사익까지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국민의힘에는 통일교, 신천지 등에서 최소 15만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고 지난 대선과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검찰에 대한 청탁, 심지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공기관 운영에까지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제가 직접 확인하거나 현재까지 어떤 객관적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이러저러한 보도가 나온 것을 접한 정도 수준입니다만은 어떤 불법의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정당이 어디이냐를 떠나서 근절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 수사와 언론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사법적인 조치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사죄나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사실을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관련 당원들에 대해서 제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정당의 당명은 더 이상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의 힘, 신천지의 힘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현재 합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이 통일교 신천지는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몇 사람을 꼬리 자르기 형태로 감옥에 보내고 그 사람들 나오고 나면 그동안 축적한 재산으로 평생 먹고 살 거 주고 그런 식으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한다 그럽니다. 제가 볼 때 이 통일교 신천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교 유착과 각종 편법으로 그동안 축제한 막대한 이 재산을 국가에 환수당하는 이런 확고한 조치를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통일교가 최근에 강남에 있는 1,600억짜리 빌딩을 급하게 매각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이게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법안까지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민법을 개정해서 합수본의 수사와 병행해서 통일교 신천지가 명백하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할 경우에 해산과 동시에 그 재산을 국고에 환수해서 다시 공익적 목적에 쓰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총리께서 척결이란 표현을 사용하신 것도 저는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생각에서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제가 동의하는 바고요.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몰수,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원인과 이유로 몰수까지 행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법리들이 좀 정리된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님. 그 통일교와 신천지가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조직적으로 정교분리의 그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또는 국민의힘이 이들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들을 활용한 것인지 두 가지 모두가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합동수사본부에서 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